그리고 이제 온라인 환경입니다. 이 온라인 환경이라는 게 이전에 비해서 훨씬 그 영향력이 커진 거죠. 요즘 세대의 입장에서는 온라인 수업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애초에 입시 공부를 할 때부터 인터넷 강의를 들었는데 대학 들어와서도 계속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는다. 이런 환경에서 이 세대는 어떤 경험을 하느냐? 일단은 모두가 연결돼 있다는 게 당연하고, 사이버 공간이라는 곳의 비중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커지고,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동물의 숲 같은 데에서 자기네 캠프를 열고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하고 루이비통하고 콜라보를 하고, 그런 상황이 이제 좀 당연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버 공간이 되면서 또 양방적인 소통이 일상화가 됐죠. 요즘은 초딩 유튜버들이 저 같은 사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게 당연해졌어요. 누구나 방송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공유의 범위인데요. 양방형 의사소통을 하게 되면 예전엔 내가 내 주변 사람들한테만 내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었죠. 예를 들면 국어 교과서를 국구려로 만들어 놓고 내 옆자리 친구한테 보여주고 끝납니다. 근데 요즘은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서 수만 명, 수백만 명이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시간적인 제약도 넘어서죠. 별것 아닌 컨텐츠일지라도 전 지구적으로 내가 수다를 떨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결과가 이제 정보의 과부하입니다. 정보를 다루는데 필요한 자원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2005년만 해도 128메가바이트만 되면 엄청난 거였어요. 2014년엔 128기가바이트가 거의 같은 급이에요. 1000배 차인데. 그런데 비용은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 과부하는 정보라는 걸 어떻게 보느냐에 아예 기본적인 태도를 바꿔요. 정보는 귀한 거였고, 귀한 정보를 가능한 한 많이 머릿속에 넣어야 됐어요. 그래서 옛날 교육은 외우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정보 과부하 세대의 입장에서는 정보는 구름처럼 떠 있어요. 나한테 단말기만 있으면 언제든 그 정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는 부족할 일이 없습니다. 또 하나가, 예전에는 좋은 기기가 나오면 그 기기에 나를 맞춰야 됐어요. 그런데 요즘 스마트 기기들은 기계가 사용자를 보고 배워요. 세상에 나를 맞춰야 된다와 세상이 나한테 맞춰야 된다라는 태도의 차이를 가져오는 거죠. 또 하나가 아웃소싱인데, 직접 해야 되는 일하고 누구한테 시켜서 하는 일의 비중이 예전엔 다 내가 직접 해야 됐습니다. 근데 요즘은 공부는 사교육을 통해서 하고, 결혼하는 것도 매치메이킹 회사를 통해서 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저기 상조 회사에서 와서 또 아웃소싱을 해주죠.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아웃소싱이라는 게 일상화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업체가 잘하는지를 잘 고를 수 있고, 어떤 업체와 계약할 수 있는지, 내 경제력이 중요하지 내 능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평가의 기준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높아졌죠. 이게 이제 1932년하고 2012년에 같은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퍼포먼스를 비교한 건데요. 둘은 그냥 넘사벽에 격차가 있잖아요. 이게 요즘 세대가 경험하는 거예요. 다들 비슷한 수준으로 훈련을 받고, 비슷한 수준의 스킬을 가지고 있고, 비슷한 수준의 안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더 많은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엔 진짜와 가짜가 늘 존재한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를 감별하는 눈이 되게 중요해졌고, 그만큼 진짜의 가치가 중요해집니다. 거의 모든 면에서 진정성이라는 걸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돈줄을 내준다라는 것도 진짜인 사람한테 돈줄을 내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제 정의라는 개념인데요. 이 정의라는 개념은 사실은 인류가 발명을 한 겁니다. 자연계, 정글 속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게 만든 어떤 시민사회, 그 시민사회에서 온라인 환경이 만들어졌는데, 오히려 온라인 환경에서 자라난 요즘 세대들은 자유와 평등과 박애라는 개념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친구들한테 오히려 정의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그 정의는 어떤 경우에는 평등하고는 배치돼요. 당장 이 사람이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돌아가야 되는 대가도 결정이 나야 된다. 그러다 보면 이게 불평등이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걸 이제 랭키즘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능력주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누리는 특권만큼 능력을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랭키즘이든 혹은 능력주의든 뭘
뭘 통해서 더욱 정당화되느냐 하면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은 뭔가 특권을 누릴 자격이 있고, 그리고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으면 비정규직이나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는 게 당연한 거다. 왜 노력을 안 했습니까? 라는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시험인간을 썼는데 그런 생각들이 사실은 정의롭지도 않거든요. 코로나 환경에서 똑같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해도 어떤 집에는 모니터가 3개인데 어떤 집에는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노력의 무게가 같다고 해서 그 결과가 과연 똑같아지느냐. 불공정한 환경에서 시험이라는 툴 자체만은 공정한데 그걸 쓰면 결과가 공정해지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차별입니다. 그레타 툰베리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게 그거죠. 기성세대 니네들이 지금 자원 다 써버리고 나면 우리들은 못 쓰냐? 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미디어들, 이 친구들은 아예 자기가 어떤 미디어를 쓰느냐, 어떤 앱을 쓰느냐에서부터 기성세대하고 차별화를 하려고 해요. 자기 정체성을 자기가 쓰는 미디어를 통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저는 페이스북을 쓰는데 젊은 친구들은 페이스북도 이제 안 쓰고 인스타그램을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매체부터 세대에 따라서 사용하는 매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 누구든 관심을 얻고 조회수 늘어나고 좋아요 많이 받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자기 자랑 같은 거, 자랑을 안 하면 입안에 가지가 돋는, 이것도 인간의 본성이에요. 지금 이 사진 하나로 정말 많은 걸 자랑하고 있죠. 이걸 통해서 자기 취향, 자기 경제력, 자기 피부와 자기 신체적인 특징까지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 세대도 그랬어요. 르네상스 시대 그림인데, 근데 예전엔 자랑질을 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워낙 극소수여서 그 자랑질의 흔적이 조금 남아 있었을 뿐이지 우린 누구나 자랑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연구했던 자아중심성, 누구나 나는 특별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표현하고 확인받을 기회가 생기니까 그 특성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커진 거예요.